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역시도 뭐 매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올해 역시 다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 거는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행위 제한 완화되는 것들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각각의 개념들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뭐 시설 사업이라 하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그랬던 거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 이 절차들은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보여드린 거고 나중에 1월 달에 가면은 1월 달에 기본서 같은 거 나오면은 아마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지구 단위로 만드는 관리 계획입니다. 관리 계획. 관리 계획의 내용에 있었으니까 자, 지구랍니다. 지구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구 지역 지구 구역에서 그렇죠? 지역 지구 구역에서 그래서 거기 지역 지구 구역에서 지구는 관할 토지의 전부였습니까? 일부였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이것도 일부. 당연히. 이게 시험에 5번, 6번이 나왔습니다. 5번, 6번이. 5번, 6번. 이걸 계속 내줘, 계속. 왜 낼까요, 이거? 왜 낸다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 말했던 것 같은데. 네. 계속 틀립니다, 이걸.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관할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데, 요게 법전에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관할이.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지구니까 당연한 건데 이거를 계속 뭐 전부 바꾸고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바꿔냅니다. 이렇게. 네, 일부입니다. 지구 단위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답니다. 두 번째는 미관을 개선합니다. 세 번째 기능을 증진시키고 네 번째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합니다. 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면은 예뻐질 겁니다. 그 지역이. 그렇겠죠? 예뻐지면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면은 그 지역의 기능도 증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해서 미관이 이뻐지고 기능이 증진되면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토지 이용을 합리화를 통해서 한번 잘해보자 이겁니다. 그 지역을 좀 예쁘게 한번 써보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을 좀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예쁘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 계획. 이렇게 크게는 이 두 가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을 하고 계획을. 그래서 관리계획 아까 내용의 5번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자,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지구 단위 계획이 일단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죠. 여기 동래역이 있는 그 사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동래역이 있고 이쪽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뭐 이쪽에서 보면은 뭐 병원, 그 다음에 뭐 건강관리협회, 그 다음에 여기 학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커피숍, 자동차, 그 현대자동차가 있죠.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 커피숍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삼겹살집. 그렇죠?
그 무슨 삼겹살이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마찬들 그래요. 마찬들. 마찬들 이런 것들 있죠. 자, 여기서 동네역이 있고 여기는 뭐 메가마트, 그다음에 여기는 뭐 아파트 짓고 있고. 자, 여기서 어디를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면 좋겠습니까? 아파트죠. 네, 합리화가 돼 있죠. 뭐 정답. 합리화. 자, 이게 보면은 내 마음에는 100%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나는 좀 여기 뭐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 지역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용도 지역에 맞게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각각의 용도 지역에 맞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 데서는 더 이상 합리화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데를 합리화하면 좋겠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된대. 몰려있을 때 보다는, 여기는 일단 토지가 쓰이고 있으니까, 토지가 어떻게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쓰이고 있으니까 합리화를 할 수가 없는데,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이라면 합리화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처음부터, 자, 이런 데는 개발이 다 돼 있으니까 합리화할 여지가 별로 없는데,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데는 좀 더 이제 개발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를 좀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요 위에 재개발하는 데 보면은 그런 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개발이 이렇게 다 돼 있는 곳이 아니라,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을 좀 예쁘게 한번 써보자. 그게 지구 단위 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계산하면 예뻐지죠. 예쁘게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도시 모양을 만들지 말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보자. 예쁘게. 거기가 거기 122페이지에 보시면은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나오죠.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함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네, 일부. 지구 단위로 만드니까 일부입니다. 당연히 일부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구 단위, 지역 아니고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요게 관할이죠.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만드는 거니까, 특광시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관할의 일부나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나, 이게 똑같은 말이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똑같은 말. 토지 이용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의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된다. 어디를 합리화할지. 그래서 지정을 하는데 원칙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자,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용도 지구는 일단 놔두시고,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니까 용도 지구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되는지는 기본강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뭐 하는 데입니까? 신도시 만드는데. 네,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죠. 두 번째, 정비구역입니다. 요 위에 온천 2지구,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죠. 싹 허물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싹 허물고 이제 새로운 레미안 아이파크 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택지개발지구.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데입니다. 싹 밀어서.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주택법에서 이거 아파트 단지만 되겠죠. 대지조성에서. 그 다음에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공장들 막 들어오는 겁니다. 공장들. 택지 조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광특구와 관광단지, 이런 데도 관광특구 지정해가지고 막 호텔 같은 거 짓고 이제 관광시설들이 막 들어오겠죠.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개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한다니까. 세 번째, 거기 보시면은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 되는 데입니까? 안 되는 데입니까? 안 되는 데죠. 그 다음에 공원은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는 데인데 여기서 뭐 한답니까?
네, 해제된답니다. 개발이 안 되는 데서 해제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묶어놨다가 해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막 개발이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그 다음에 녹지 지역에서 주, 상, 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녹지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아마 개발을 시작을 하겠죠.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항들이 보시면은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입니다. 시작되는 곳. 그렇죠? 개발이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면은 흙먼지가 불풀 풍기는데 이런데 개발이 막 일어나고 있는 곳. 이런 데를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개발의 수요가 막 꿈틀꿈틀거리는 곳. 네. 개발이 막 일어나는 곳. 개발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데.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대지 조성한다라고 해서 막 흙먼지가 불불 풍기는데 포크레인 지나다니고 이런데 덤프트럭 지나다니고 이런 데가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처음부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토지를 좀 합리적으로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고 좀 더 기능이 좋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이걸 지정해 가지고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요 꿈틀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여기는 일부,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막 섞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여기 부산시가 있습니다. 자, 부산시 중에서 여기 동래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동래구 중에서 온천 이지구 요 위에죠. 요 위에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부산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부산시가 단위죠. 하나의 단위죠.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하니까 부산시 중에서 여기 동래구의 일부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온천 이지구를 따로 떼내보죠. 저 온천 이지구는 지금 다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 저도 저기가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요 중에서 이 전부를 토지역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온천 이지구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근데 자 뻔하게 온천 이지구를 좀 더 크게 그려보죠. 요렇게 그려가지고 지금은 저 구역 전체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를 이쪽에는 뻔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뻔한 아파트 단지들 들어온 데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막 공원도 좀 만들고 백화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쁘게 하나 꾸며보고 싶습니다.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온천 이지구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은 다른 데를 예를 들어보면은 요 위에는 그냥 아파트 짓자는 겁니다. 여기는 아파트 짓고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예쁘게 만들어보자. 여기만. 그러면은 자 부산시의 일부에다가 부산시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 중에서 여기 개발이 시작되는 곳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근데 요 꿈틀이 안으로 들어오면 재개발 재건축구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구역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구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쪽에는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파트 지으라는 거죠. 아파트. 근데 나머지 이 부분은 이쪽에 아파트 싹 몰아서 짓고 여기는 막 공원도 놓고 좀 예쁘게 꾸미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에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졌을 때는 부산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부산시 중에서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곳 여기다가 지정을 하는데 요 개발구역 재개발 재건축구역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 재개발구역 전체를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재개발구역 중에서 뻔하게 아파트 짓는데 이런 데는 그냥 아파트 짓고 나머지 부분, 요 부분만 좀 이용을 합리화해보자, 예쁘게 만들어보자, 이럴 때는 요 부분만, 개발이 시작되는 곳 중에서 요 부분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가 수립을 하는데, 그 일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전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전체를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그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일부만 좀 예쁘게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은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 놓으십시오. 읽어놓고 이런 데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해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요런데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특구 뭐 이런 데다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요런데 이런 거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개념만 아시도록 몇 번 읽어보면 됩니다.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는 거는 가로 2번을 외워야 된다. 가로 2번을.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고 1월달 되면은 이걸 외우기 시작할 건데, 자, 원칙은 지정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원칙은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요 꿈틀이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거기 있는 5군데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 세 번째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내지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에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이런 데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런데 이걸 외울 건데 지금은 됐습니다.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런데 줄 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책은 곧 이제 라면 받침으로 쓸 거니까 기본서 나오면은 거기다 하십시오. 거기다. 그리고 그 줄 치고 있길래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줄을 연한 걸로 치십시오. 연한 걸로, 연필 같은 걸로. 처음부터 이렇게 형광펜을 쳐놓으면은, 자, 줄을 치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이제 봤는데 조금 어렵거나 중요한 것들을 연필로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줄은 개별적으로 다 틀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나오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3, 4월 달쯤에 책에다가 다 밑줄을 꺼드릴 겁니다. 밑줄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네모, 대가 다 지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치시고, 요건 네모 치시고, 요거는 별표 1개 하고, 요건 별표 2개 하고, 요건 별표 3개 하고,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자, 근데 처음에 내가 스스로 해야겠다 할 때는 연필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처음 봤을 때 이게 좀 어려워서 연필로 쳐놓고 두 번째 보는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다른 색깔로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죠.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두 번 봤는데도 어려웠던 게 세 번 봤는데 또 어렵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죠. 좀 더 진한 색으로. 그 다음에 세 번 봤는데 네 번째도 또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제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줄 치는 게 다 달라야 됩니다. 내가 한 번 보고 이해되는 것들을 굳이 진한 색으로 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보고 이해되는 것들은 굳이 색깔을 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나는 연필 단계에서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가 나는 연필로 꺼놨던 건데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볼펜으로 꺼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색깔만 봐도 이건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러면은 기본서가 나오면 한 7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공법이 제일 두꺼운데 항상 그 750페이지짜리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내가 이거만 보는데 2시간 정도면 다 보면 되고, 나는 이미 연필 단계의 것들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색깔만 봐도 내가 몇 번 맞는지를 구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그 형광펜으로 4번째 해놨죠. 그 다음에 5번째, 4번 봤는데 또 모르겠어. 또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형광펜까지 칠했는데 이제는 포기를 해야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맞출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시험 마지막에 내가 기본서로 정리를 하겠다. 기본서도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린 대로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기본서로도 2시간 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안에 다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마지막에 시험장에 기본서를 들고 가겠다라고 정리를 했을 때는 이건 뭐 요약서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요약서로 내가 마지막에 정리하겠다 하면은 처음에는 연필로 끊는 겁니다. 처음부터 형광펜을 다 칠해 놓으면은 책 전체가 노랗습니다. 책 전체가. 책을 딱 펴는 순간 책이 누래가지고 내가 보기가 싫어집니다. 책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을 약하게 치워야 됩니다. 약하게. 약하게 치고 점점 진하게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시험장에서 봐야 될 것들은 형광펜을 칠해놓은 위에다가 뭔가 좀 더 눈에 확 띄는 색깔로 여기 따로 표시한 거죠.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한 1시간에서 30분 안에 전 과목을 다 볼 때 내가 시험장에서 봐야 될 것들만 체크해 놓은 거 그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한 권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형광펜을 많이 쓰시면은 진짜 나중에는 책이 전체가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줄치지 마시고 책 그 기본서 받으면은 줄치지 말고 가만 놔두십시오. 가만. 줄은 제가 칠 겁니다. 소유권은 여러분 거지만 줄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십시오. 그리고 나 이제 수업 들으면서 나는 줄을 안 치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런 분들은 연필로 그러면서 그 책에 줄 쳐놓은 것만 봐도 어떤 펜으로 줄을 쳐놓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줄을 치는 이유는 중에서 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기본서 받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줄 다 쳐져 있습니다. 기본서에서 그 책 출판사에서 줄을 다 쳐놨는데 그 줄 위에다가 내가 따로 내 나름대로의 그 줄들을 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원칙은 지정할 수 있다는데 예외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지정하여야 하는 거는 반드시 그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되고 나면은 3년 안에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을. 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옆에 페이지에 아마 나올 텐데 안 나와 있구나. 지구단위 계획은 어려워서 안 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책에 있는 걸 하죠. 책에 있는 거. 자, 이렇게 개발이 막 시작되는 곳은 이런 우리가 있는 도시 지역에만 있을까요? 비도시 지역도 개발이 될까요? 네, 비도시도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도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비도시 지역. 이 뭡니까? 비도시 지역. 농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을 빼고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촌 아이가? 그게 아니라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자, 비도시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제가 다 불러보겠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가장 꿈틀이가 어디입니까? 네, 정답.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 중에서 비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용도지구 9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불러볼 테니까 그 중에 가장 꿈틀이를 여러분은 스톱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관지구. 두 번째, 고도지구. 세 번째, 방화지구. 네 번째, 방제지구. 다섯 번째, 보호지구. 여섯 번째, 칠학지구. 일곱 번째, 개발진흥지구. 여덟, 그렇죠? 개발지구. 이름부터 꿈틀이죠? 네.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여기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 자, 지구라면 지구 옆에 뭐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지구랑 항상 붙어 다니네. 네, 지역. 땡땡 지역이 붙습니다. 지구는 땅땅 항상 지역 없죠. 근데 이 지역은 당연히 여기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전에 주, 산, 관, 복, 특,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5가지로 세분이 됐었는데 이 개발진흥지구들마다 붙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지정할 수 있고 산업유통은 계획, 생산, 농림지역에다가 관광, 휴양은 도시 외의 지역에다가 복합은 이렇게 따라가고 특정은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이렇게 지역들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차피 책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곳.
여기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은 크게 요 세 군데다가 첫 번째는 계획관리,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세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곳. 여기 그 진한 글씨로 돼 있죠. 진한 글씨로 2번, 3번에 보시면은 거기 돼 있고 1번은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이상하네. 1, 2, 4, 2, 3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4번 지구 숫자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구나. 4번 밑에 비도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나오는데 거기 가로 1번이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 가로 1번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2번은 개발 큰 그 진한 글씨로 2번은 개발진흥지구. 거기 123페이지 보고 싶다. 123페이지에 그 4번에 제목이 비도시 지역 돼 있는데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좀 잘못 붙여져 있는데 큰 그 진한 글씨로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 2번에 보시면은 개발진흥지구 돼 있고 3번에 보시면은 기존의 용도를 폐지하고 그 용도 지구에서의 행해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비도시 지역에는 이런 데다가 지정합니다. 각각의 요건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면적 3만, 30만, 10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나중에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토지 일부에다가 지정하는데 지정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원 환경 확보하고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그러니까 그 지역을 좀 예쁘게 한번 써보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이런 것들 개발이 다 돼 있는 곳에서는 합리화의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곳을 처음부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를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예쁘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쁘게 그런 것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고 원칙은 개발이 막 시작되는 곳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5군데에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고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비도시 지역은 여기 계획관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한 지역 여기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을 때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를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크게 계획규제랑 이용규제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까지는 계획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국계법에서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획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요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까지가 계획에 관한 부분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이용규제입니다. 이용규제.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룬 건데 요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용을 개발행위라고 하고 규제의 형태는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방법이 1년에 6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허가받고 하라는 거야. 허가받고 신고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허가를 받으랍니다. 허가를. 이런 것들. 자, 왜 허가를 받냐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면은 예전에는 첫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두 개로 나눠서 도시계획법 그리고 국토 이용 관리법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비도시 지역에는 계획을 안 세웠던 거죠. 자,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은 도시 중심부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90년대가 돼가지고 차량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차가 생긴 사람들이 주말에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도시 외곽 지역에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하천이 흐르는 이런 데다가 놀러를 갑니다. 놀러를.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백숙집이 있죠. 백숙집 있다가 사람이 가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자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모여드는 겁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이 도시 외곽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백숙집이 하나만 있다가 막 늘어납니다. 백숙집들이. 음식점, 백숙집이 잘 되니까 옆에 오리집도 만들고 옆에 뭐 다른 집도 만들고 이렇게 음식점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도시는 도시계획법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했는데 국토, 여기서는 이제 비도시만을 의미하겠죠. 비도시. 비도시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을 안 만들고 그냥 하는 거죠. 처음에 백숙집이 하나 있다가 옆에 여기 장사 잘 되니까 옆에다 백숙집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니까 계획 없이 내가 백숙집 하고 싶어라고 허가 신청하면은 이 허가 요건에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 짓고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 짓고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 짓고 이렇게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건축 허가만 받아가지고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경치도 좋고 물도 맑고 이랬는데 이런 집들이 들어서면서 오염이 되기 시작하겠죠. 하수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러와서 뭐 합니까? 네, 쓰레기 버리고 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이런 백숙집들이 비도시 지역, 여기가 이제 비도시 지역인데 이 비도시 지역에 우죽순 막 늘어납니다. 그냥 허가받고 들어오고 허가받고 들어오고 허가받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갑자기 원래는 공기 좋고 이랬었는데 막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거죠. 되게 모양도 이상하게 돼 있고 이렇게 막 여기는 3층지였다가 여기는 1층지였다가 여기는 또 5층지였다가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한 90년대 초중반쯤 이런 것들 막 쓰레기 버리고 사람들 가고 이럴 때 신문기사에 국토가 땡땡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 들어갈 단어가? 네, 난개발.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이유는 난개발 방지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드리면은 개발행위 법에서 규정한 6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 세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 네 번째는 토석 채취, 다섯 번째 토지의 분할, 여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유는 얘네들이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허가받고 하라는 겁니다. 거기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자,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물이라는 거는 건축법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일단은 놔두는데, 자,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건물 지을 때는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 허가. 근데 이때까지는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허가를 2개 받아야 됩니다. 요거까지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물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이 건축 허가를 의제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데다가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만 받았어. 건축 허가만. 개발행위 허가는 안 받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주변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건축 허가만 받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환경오염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그래서 이런 것들, 나머지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가면 하나하나 형질 변경이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건축물의 건축 보면은 건물이라는 거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건물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을 했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아십시오. 그 다음에 공작물을 일단 두고 형질 변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형질 변경을 보시면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라고 되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런 울퉁불퉁한 토지가 있습니다. 절토가 뭡니까? 절토가? 네, 잘라내는 거. 깎는 겁니다. 절토, 성토는 쌓는 거. 요 푹 꺼진 데다가 흙을 쌓아 넣습니다. 이렇게 절토, 깎고, 쌓고 해가지고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 깎고, 쌓고 하면은 집안이 단단합니까? 연약합니까? 네, 연약하죠. 그러면은 다지는 겁니다. 정지. 그래서 그 개발하는 데 가보면은 바퀴 이따만한 쇠 바퀴에다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중장비가. 그거 다지는 거죠. 깎고 쌓고 했으니까 요 위에 건물 지으려면은 집안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깎고 쌓고 절토하고 성토했으니까 이런 이 쇠 바퀴 달린 기계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땅을 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장은 말 그대로 요 위에 포장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토지를 짓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시키고 울퉁불퉁한 땅을 요 위에다가 건물 짓기 위해서 평평한 땅으로 만드는 거죠. 절토, 깎고, 성토, 쌓고, 정지, 다지고, 위에 포장하고 해서 형질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형질을. 이게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 채취는 당연히 흙,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건데 뒷동산에 가가지고 돌 하나 들고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토석 채취는 아닐 겁니다. 일정 부피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석 채취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입니다. 토지의 분할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고 여기는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50제곱미터씩 분할합니다.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500제곱미터씩 분할합니다. 1번이 난개발 같습니까? 2번이 난개발 같습니까? 1번, 2번. 네, 1번. 왜? 네. 자, 부산시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막 잘게 다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까요? 50제곱미터 안에 뭘 지을까요? 토지 활용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림 같은 판자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건물들이 막 이렇게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그러니까 분할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작게 분할한다는 거예요. 작게가 얼만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주거지역 60, 사원고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에 나오는 건데 여기 그러니까 거기 정한 규모 미만으로는 분할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당연히 뭐 물건 쌓아놓는 거죠. 물건 쌓아놓는 건데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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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빠진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 친구 같은데 하나 빠진 애가 있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직 용도지역이 정확하게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농림지역이 맞죠? 농림지역이. 농림지역에서는 자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는 이유가 난개발 방지. 근데 농림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아놓는 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답니다. 난개발이 아닌 거겠죠. 난개발이 아닙니까?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아놓는 거는? 네, 아닙니다. 농림지역에서 볕단 쌓아놓고 이런 것들 그냥 자주 일어나는 거죠. 비료포대 쌓아놓고 볕단 쌓아놓고 비료 이렇게 옆에 뭐 논 옆에 쌓고 이런 것들을 난개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이거면 되고 난개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 난개발인지 아닌지. 난개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이유는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니까 난개발이 아니면은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난개발 때문에 허가 받으니까 난개발이 아니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이게 바로 허용사항이 되는 겁니다. 허용사항. 그래서 방금 농림지역이 빠진 이유가 난개발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된다는 거.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난개발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1월 달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이유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는 거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요 6가지 행위들은 이런 걸 할 때 난개발 우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허가 받고 하라는 거죠. 허가 받고. 이렇게. 근데 난개발이 아닌 것들은 당연히 허가를 안 받고 이런 것들은 허용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달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런 게 나오죠.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합니다. 여기 어떤 지역에다가 건물을 짓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 토석 채취를 한답니다. 막 개발 행위 하면서 건물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면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이 필요해지겠죠. 없던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로,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자, 기반시설이 필요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요해지면 설치를 하면 되겠죠. 도로, 수도, 전기 이런 거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데가 있고 가능한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가능한 데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개발 행위, 저런 것들, 건물 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필요해지는데, 이 기반시설을 필요해지면 설치를 하면 되는데, 아예 이게 처음부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데일까요? 요런데. 개발이 다 돼 있는 데서는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겠죠. 도로를 확장하기도 힘들 거고, 토지 다 수용해야 되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주상공업지역, 개발이 이미 다 돼 있는 곳, 이런 데는 이미 개발 밀도가 높은 겁니다. 개발 밀도가 이미 높아져 있는 데죠. 이 개발 밀도가 이렇게 높은 데는 이 개발 밀도를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의 밀도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위 제한을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네, 그렇죠. 강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반토막을 내버립니다. 원래는 6층까지 짓다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은 3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개발을 억제해야겠죠. 더 이상 여기서는 개발이 안 돼 있고. 개발을 억제하는데 그 방법이 행위 제한을 강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가능한 데를 합니다. 이런 데서는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킵니다. 부담을. 누구한테 부담시킬까요? 이 사람. 하는 사람. 네가 건물 지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으니까 네가 도로 설치하는 비용 내라는 겁니다. 돈 내라는 거.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이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여기는 기반시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 밀도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개발을 억제를 시켜버려요. 억제를. 개발 밀도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설치가 가능하죠. 설치가 가능하니까 니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도로가 부족해지고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들이 필요해졌으니까 네가 돈 내라는 겁니다. 네가. 그게 기반시설을 이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부담시키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해지면 설치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 설치가
곤란한 데가 있고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곤란한 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고요. 이런 데는 개발 밀도가 높으니까 이 관리를 합니다. 개발 밀도를. 그게 개발을 억제시키는데 그 억제하는 방법이 행위 제한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반시설이 필요해져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를 할 곳이 필요한 거죠. 그 백화점 같은 거 들어올 때 이럴 때 많이 합니다. 백화점 같은 거 들어올 때 보면은 이 도로가 그 앞에 넓어집니다. 그렇죠? 도로가 넓어지고 아니면은 여기 롯데백화점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육교로 딱 연결이 돼 있죠. 그 육교 올라갈 때 보면은 요 앞에 이 육교는 부산 시민을 위해서 롯데가 기증한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가 해야 되는 거죠. 지가 물론 설치해 놓으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올 수 있으니까 편해서 하기도 하는데 기반시설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보도가 엄청나게 넓죠. 그 앞에 광장 비슷하게 이렇게 좀 꾸며져 있고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롯데백화점 쪽으로 도로가 넓어지는 겁니다. 반대편은 인도가 요 정도로 있는데 롯데백화점 앞에는 앞 벤치도 있고 보도가 엄청나게 넓게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부담을 한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 도로 부지를 많이 내놓습니다. 그쪽에. 도로 부지를 내놓거나 아니면은 그 지하도,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도 같은 거를 설치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납을 할 수도 있고 비용 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개발행위 백화점 짓는 사람한테 그 개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이 개발 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면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가능한데 지정하는 게 여기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곤란한데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누가 지정하고 지정 절차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 두 개로 구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가 국계법입니다.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용어 정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도시개발법을 할 겁니다. 신도시 만드는 법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의의들 정도만 읽고 갈 거니까 책은 뭐 공법은 아직까지는 복습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수업 듣고 까먹고 수업 듣고 까먹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